박근혜와 최태민과의 관계가 드러나면 온 국민이 경악할 것이고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을 것이다.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의 이유를 밝히지 못한 이유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이다. 자, 매주 목요일이죠. 3부는 이런 돌직구, 핵직구를 날리는 분과 함께합니다. 말 돌려서 못하는 질병이 있으시다는 분. 정치계 원조사이다. 정도원 의원님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이런 발언 진짜 하셨었어요? 네, 그랬었죠. 2007년에요. 어허, 예. 요 마이크 좀 앞으로. 네, 그러겠습니다. 예,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. 예. 네. 자, 백투더 정치. 말 그대로 이제 과거의 정치를 잠시 백해보는 시간입니다. 과거의 경험을 현 정치 걸음으로 삼기 위해서 모셨는데요. 우선 정치 1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듣는 우리 정봉주의 정치쇼이기 때문에 정도원 의원 이력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2001년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에 정무부시장을 지내셨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까지 이끌어낸 MB 정권의 개국 공신 17, 18, 19대 국회의원 3선 의원으로 빛나는 정치인. 지금은 이제 또 가수이기도 하시죠? 그냥 무명 중견 가수입니다. 무명의 중견 가수 몇 집 내셨어요? 히트곡이 하나도 없는 오집 가수입니다. 자, 그런데 지난 대선 때 2012년이죠. 박근혜 대통령 안 찍으셨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이명박 박근혜 경선 당시에 예. 검증 책임을 맡고 있었죠. 2007년도에. 예. 그때 제가 이제 파악을 쭉 해보니까 예. 박근혜 그 당시 후보는 이미 오래전부터 최태민 일가에 포획돼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분이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구멍가게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그때 정확하게 보셨네. 이분한테 나라를 맡기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. 큰일 나겠다.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미 제가 얘기했습니다. 이분이 정권을 맡으면 끝까지 못 갈 것이다. 어허.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찍을 수는 없죠.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니까 투표장에 안 갈 수는 없고 가가지고 그냥 가운데다 찍어버렸습니다. 무효표. 네. 근데 좀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할 얘기는 아닌데 그때 심정이 그랬습니다. 그냥 자랑스럽게 하지 못할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시네요. 아니에요. 그냥 솔직하게 하는 거죠. 가운데다가. 네. 야, 아니 검증하면서 그럼 2007년도에 다 들여다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? 그때 다 알았죠. 예, 그 최태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최순실과의 관계. 그러니까 뭔가 좀 주술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. 하여간 포획됐다는 표현이 제일 정확할 겁니다. 포획됐다. 네. 그러니까 그 나중에 드러난 미 대사관 문서를 보면 몸과 마음을 통제하고 있다. 예, 몸과 마음을 통제하고 있었다. 최태민이. 예. 그런 보고서가 있었죠. 그러니까 역시 미 대사관이 정확한 거죠. 그 대사관 보고서도 2006년, 2007년도쯤에 이렇게 그 위키리크스 하면서 그때 나왔던 거 아닌가요? 네, 그러니까 그 당시 버시바우 대사 시절인데 2007년일 겁니다. 자, 지금 이른바 이제 보수 정당 지금 우당탕탕하면서 이합 집산을 거듭하고 있어요. 네.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는 의원들.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철새 정치인들 아닙니까? 예. 근데 이건 좀 심했어요. 불과 100일 전에 욕하고 나온 정당에 다시 또 무슨 조건도 없이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해도 너무한 것 같은데 거의 철새들의 지존이랄까요. 정말 좀 심했습니다. 그래서 비난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이해관계라니 무슨 이해관계?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앞으로 지방선거 또 자기청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바른정당에 남아가지고는 희망이 없다.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야겠다.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? 그런데 그 불과 100일 전에 저당은 국정농단 세력이고 반성이 없기 때문에 저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다. 그러면서 나왔었는데 거기를 또 아무런 조건도 없이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나 좀 파렴치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.
그런데 그 네. 이제 내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같이 정치를 해도 또 이게 여야가 정치 문화가 완전히 틀리잖아요. 네. 보통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당도 자주 됐고 또 뭉치기도 자주 뭉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할 때 보면 지역의 구의원, 그 기초의원, 광역의원들 지역 당원들하고 맨날 며칠을 세면서 막 이렇게 토론하면서 웬만하면 같이들 다 가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압력이 밑에서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때 넘어올 때 바른정당으로 네. 탈당할 때 네. 그때 같이들 안 왔나요? 그때도 다 같이 안 오고요. 예. 일부만 오고 일부는 남아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바른정당으로 갈까 입당을 안 했습니다만 예. 한번 알아봐라 해서 바른정당 입당 원서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때 자유한국당에 있던 사람들이 입당 원서를 안 씁니다. 그냥 그대로 있을 겁니다. 아, 그러니까, 지역 당원들이. 예.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 있는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될 시의원, 구의원들이 자신이 없는 거죠. 바른정당에.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. 이 말은 그 해당 국회의원한테도 해당되는 얘기거든요. 그러면은 돌아가더라도 예를 들어 친박은 청산하고 과거에 대해서 정말 반성하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돌아가야지 그냥 돌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무의미한 일이죠.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친박 청산할 그 기미는 안 보이잖아요. 이 기미는 안 보입니다. 지금 얼마나 찔긴 사람들입니까, 그 사람들.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도 사실은 지금 대선에서 도저히 보수들이 찍을 당이 없으니까 찍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거나 사랑하는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. 네. 도저히 문재인을 찍을 수는 없고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보수 세력의 표가 할 수 없이 가는 거지. 예. 무슨 홍준표 후보가 선전한다거나 자유한국당이 뭘 희망이 있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죠. 아주 예. 그 독특하고 색다른 그 아니죠. 그건 분명합니다. 결국 저는 자유한국당은 영남 자민당으로 결국 축소돼 가지고 결국은 이 정치사에서 사라져야 마땅하고 또 사라질 걸로 생각합니다. 그럼 그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도 심각한 내용에 좀 이렇게 휩싸일 거라고 보이세요? 그러겠죠. 이제 뭐 복잡해질 겁니다. 지방선거를 앞두고. 그러니까 이합 집산이 다시 되풀이되겠죠. 예. 이른바 김무성계가 다 나갔어요. 네. 근데 김무성 의원 안 나가죠. 그리고 소쩍새 우는 이유가 있다. 본인은 차마 자기 이제 이미지상 철새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다 보내놓고 본인은 안 나갔는데 어차피 대선 후에 이합 집산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예상하고 예. 그때 움직이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. 정 의원님 여기 그 댓글 올라온 것 좀 보세요. 예. 그쪽에도 안 뜨나요? 아, 네, 여기 봅니다. 예. 이미지님, 정돈호님 눈 좀 맞춰주시면 안 되나요? 맞아요. 봉도사님 좀 쳐다보시면 안 돼요? 네, 보라요. 봉도사님 외로워 보여요. 감히 봉도사님을 제가 못 쳐다봅니다. 야, 우리 여기 청취자분들 냉철하고 예리해요. 아, 지난번에도 이제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우리 PD님들이 안 올렸거든. 왜 정도님은 눈도 안 쳐다보고 혼자 얘기하세요? 글쎄 제가 TV도 나가고 그러는데 예. 이상하게 봉도사님 옆에 오면 그냥 이렇게 위축되네요. 그래요? 네, 아, 워낙 저부터 또 선배님이시고 기간 눌려가지고. 아, 그런데 예. 대선 이후에도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계속 싸울까요? 다 싸우죠. 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그렇지만은 결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하나가 될 겁니다. 아. 네. 그렇게 지금 간 사람들이 트로이의 목마가 되진 않을까요? 뭐 그렇게까지 뭐 복잡하게 생각한 적은 없는데요. 예. 하여간 이 상태로는 지방선거를 치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엔 또 하나가 된다. 네, 그렇게 될 겁니다. 참 이해할 수 없네요. 자,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? 네. 오늘 투표하셨나요? 아니면 투표 언제 하세요? 저는 투표를 고민 끝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. 오호. 그러니까 이제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. 이야. 이런 얘기도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닌데. 그래도 정치인이 지금 이제 은퇴 안 하셨잖아요. 뭐 정치인이잖아요. 은퇴한 거랑 마찬가지죠. 저를 누가 써먹겠어요.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은퇴했다고 그럴 수도 없고. 근데 어쨌든 멋지세요.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. 네, 제 개인적으로는 뭐 찍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. 죄송합니다.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찍을 분이 없어도 뭐 그 5월 9일 꼭 투표해야죠 이렇게
조금 상투적으로 얘기할 텐데. 예, 죄송합니다. 고현경님, 우와 진짜 솔직해서 저도 깜놀했어요. 이미진님, 한번 보셨으면 시크해. 이미진님 완전 정don호님 팬 될 것 같아. 한번 더 주시고요. 예. 네. 자, 백투더 정치 말 그대로 이제 과거의 정치를 잠시 백해보는 시간입니다. 과거의 경험을 현 정치 걸음으로 삼기 위해서 모셨는데요. 우선 정치 1도 모르는 분들이 많이 듣는 우리 정봉주의 정치쇼이기 때문에 정도원 의원 이력을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2001년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 시절에 정무부시장을 지내셨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까지 이끌어낸 MB 정권의 개국 공신 17, 18, 19대 국회의원 3선 의원으로 빛나는 정치인. 지금은 박근혜와 최태민과의 관계가 드러나면 온 국민이 경악할 것이고 박근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며칠 동안 밥도 못 먹을 것이다.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의 이유를 밝히지 못한 이유는 폭동이 일어날 것 같기 때문이다. 자, 매주 목요일이죠. 3부는 이런 돌직구 핵직구를 날리는 분과 함께합니다. 말 돌려서 못하는 질병이 있으시다는 분. 정치계의 원조사이다. 정도원 의원님 모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예. 이런 발언 진짜 하셨었어요? 네, 그랬었죠. 2007년에요. 어허, 예. 요 마이크 좀 앞으로. 네, 그러겠습니다.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. 아니, 검증하면서 그럼 2007년도에 다 들여다보셨다는 거 아니에요? 그때 다 알았죠. 예, 그 최태민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최순실과의 관계. 그러니까 뭔가 좀 주술적인 그런 분위기도 있고요. 하여간 포획됐다는 표현이 제일 정확할 겁니다. 포획됐다. 네. 그러니까 그 나중에 드러난 미 대사관 문서를 보면 몸과 마음을 통제하고 있다. 예, 몸과 마음을 통제하고 있었다. 최태민이. 예. 그런 보고서가 있었죠. 이거 역시 미 대사관이 정확한 거죠. 그 대사관 보고서도 2006년, 2007년도쯤에 이렇게 구멍가게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그때 정확하게 보셨네. 이분한테 나라를 맡기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. 큰일 나겠다.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미 제가 얘기했습니다. 이분이 정권을 맡으면 끝까지 못 갈 것이다. 어허.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찍을 수는 없죠.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이니까 투표장에 안 갈 수는 없고 가가지고 그냥 가운데다 찍어버렸습니다. 무효표. 네. 근데 좀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할 얘기는 아닌데 그때 심정이 그랬습니다. 그냥 자랑스럽게 하지 못할 얘기를 자랑스럽게 하시네요. 아니에요. 그냥 솔직하게 하는 거죠. 가운데다가. 네. 야, 또 가수이기도 하시죠? 그냥 무명 중견 가수입니다. 무명의 중견 가수 몇 집 내셨어요? 히트곡이 하나도 없는 오집 가수입니다. 자, 그런데 지난 대선 때 2012년이죠. 박근혜 대통령 안 찍으셨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그 이명박 박근혜 경선 당시에 검증 책임을 맡고 있었죠. 2007년도에? 예. 그때 제가 이제 파악을 쭉 해보니까 박근혜 그 당시 후보는 이미 오래전부터 최태민 일가에 포획돼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분이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